여기는 박씨 종가 바로 옆에 이제 같은 일가시죠. 그 옆집에 와 있는데요. 이 집도 보면은 감자의 이문입니다. 근데 참 그 집들의 구조가 너무 좋은 게 이 앞에 사랑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랑채인데 사랑채가 그 같은 감자의 이양문이 붙일 수 있는 거를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체에서 기준에서 이 문은 이제 손문입니다. 손문이라 그 감자에서 이제 손문을 보게 되면 일상 생기문입니다. 생기. 그다음에 저 문을 앞을 이제 오문을 보게 되면은 일상 생기 이중오기 삼화 연년군입니다. 이 동네가 전체적으로 문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거는 풍수적으로 맞춰서 냈지 그냥 낸 문들이 아니에요. 집의 구조도 굉장히 좋고 앞에 있는 안도 다 감싸돌았어요. 금채나 토채로 다 감싸돌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불을 잃은 터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보셔도 이제 안채에서 이 손문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쭉 나가서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게 바로 사랑채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랑채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서 이문인데 이문하고 안채하고 전혀 부딪히지 않게끔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거 누가 이 집을 이렇게 설계하셨는지 몰라도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양택 삼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굉장히 잘 졌습니다. 사랑채도 보게 되면은 이 문하고 바로 안 부딪히게 합니다. 문 보세요. 문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선을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사선을 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문은 들고 나는 기운인데 바로 부딪히지 않게 하잖아요. 바로 치고 들어오는 직충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양택을 보실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저 밖에 살을 한번 보세요. 사들이 지금 이제 뭐 밭으로도 쓰시고 하고 집도 지으셔가지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 집을 딱 감싸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도 부도 어느 정도 이루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저쪽에 청룡 쪽에서 보면 기세들이 당당한데 지금 목채입니다. 목채고 그 다음에 이 앞에 토채이기 때문에 학문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종가 바로 옆집에서 나왔습니다. 종가 바로 옆집에 나왔는데 진짜 종가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이 저기서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지맥이 이렇게 뻗었죠. 이렇게 돌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감싸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집터는 저 종가가 있는 곳이겠죠. 전체적으로 라운딩을 동그랗게 이제 갑니다. 동그랗게 돌아서 안이 이제 토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이 문들이 안채랑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번 볼까요? 이 집도 보면은 이 집도 문 보세요. 문이 안 부딪히게 해놨잖아 이렇게. 뭐 어떻게 하나 이 동네 집들의 특징이 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집안에 이제 좀 좋은 좀 공부 좀 하신 어른이 계셔가지고 그 집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여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삼강문이 있는 곳이 이제 중택인데요. 이 바로 밖에 저 대문을 들어서서 밖에 바로 있는 게 저게 사랑채예요. 그 다음에 사랑채 너머에 안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하고 그 안채하고 거의 일직선에 가까워요. 근데 들어갈 때 이 사랑채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요. 부딪히지 않게끔. 그래서 들어가서 안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채가 안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양반가의 그 구조인데 저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귀중한 거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돼. 요새 아파트가 이제 대세라 뭐 들어가면서 물론 구조를 잘 지은 아파트들도 있지만 대개가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집을 구매하실 때도 매입하고 하실 때도 참조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집자리 자체가 이제 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요 거의 중심 부분에 저 안쪽으로 안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죽산박씨 이제 종가인데요. 이 밖에 살을 한번 보세요. 자, 다 토채예요. 토가 저기서부터 저 청룡 쪽 시작 저 끝부분 저기서부터 완전히 돌아졌습니다. 이 사 자체가 빙그리로 돌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죽산박씨는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특징을 이제 간직한 저택인데요. 박문수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이제 집으로요. 박문수는 고려말 충신이죠. 그래가지고 이몽주 이색과 더불어 삼노로 불리었고요. 이성계가 왕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여 두문동에 운둔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이 건국되자 그는 가족들을 이곳 호공리로 내려보냈어요. 그의 후손들은 줄곧 이곳 살았고요. 이 집은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채 안에 이제 안채가 있고요. 안채 그 동북 쪽에는 박문수의 입회를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디귿자항의 안채는 조선 헌정 7년에 지어졌고요. 사랑채는 18세기 말에 이제 지은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는 박씨 문중의 이제 종택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양택 삼류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는 간자곤양의 이제 집입니다. 간자곤양. 근데 간자곤양인데 문이 이제 곤문인데 곤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랑채가 있어가지고 문화가 부딪히질 않아요. 전혀 밖에서 안 보이죠? 참 지혜가 있는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 같은데, 문이 그 곤문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일로 들어와서 밖의 기운하고 안의 기운이 부딪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이 기운을 보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길지입니다. 그러면 간자의 곤문을 볼까요? 일상생기, 생기궁이에요. 문은 그 대문은 이제 생기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살을 보게 되면 여기는 금채입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저쪽에 아주 통통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띠를 두른 듯 이렇게 이제 돌려 있는데, 이런 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와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와목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제가 볼 때 통수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이 터를 재현하신 것 같으지 그냥 진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택으로서의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서세택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저쪽을 한번 보세요. 입구 쪽에 이제 그 문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곤문입니다. 곤문에다가 이게 사랑채입니다. 근데 사랑채로 이제 들어올 때도 보면 이 문에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들어가는 출입하고 문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곤문에서 쭉 돌아서 들어가지고 저 간자에 있는 그 안채가 있습니다. 전혀 외기와 내기가 충돌하는 것도 없고 밖으로 또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양반가의 전형적인 주택 구조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앞에서도 보면 안산을 보세요. 토채로 쭉 이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를 와목으로도 봅니다. 이렇게 대감님들 앞에 차는 그 띠를 이제 보면 되면 이렇게 이제 벼슬의 길도 열리고 이런 이제 그 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 멀리 저도 청룡 쪽에서 이제 보면은 청룡 쪽으로 저 멀리 목채들이 아주 수성한 아름다운 목채들의 산이 많습니다. 저게 다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당대에선 나타나지도 후대에 그 벼슬을 하는 후손들이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단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자리가 진열일 경우 그렇습니다. 이 집은 근데 양택으로 봤을 때 전조 후고 맞죠. 뒤는 높고 앞은 낮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배산임수죠. 뒤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게 도는 쪽으로 다 물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 후광이에요. 밖에서 들을 땐 적은 뜻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뒷뜰도 넓습니다. 이게 전초 후광이라 양택의 3요소에 이제 해당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몽심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저쪽 청룡 쪽을 보게 되면 저 두둑하죠. 저 위가 높습니다. 저기서부터 맥이 시작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박씨 종가와 이 몽심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야 산이 가는데 물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 물도 당연히 감아 돌겠죠. 그러면은
사람의 인품도 이렇게 이제 뭐 특히 모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품도 좋고. 지금도 제가 이 박씨 종가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다들 선선하신 걸로 제가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주게 되면 산소 동거라 물 가는데, 산 가는데 물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도 이렇게 감아준다 그러면, 부기가 다 이 집안에는 다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몽심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몽심제 앞에도 보게 되면 터가 널찍하죠.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외명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외명당이 있어야 사람의 밖의 인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명당이 좋으면 안 사람의 인심이 좋고 밖에 외명당이 좋으면 밖으로 활동하면서도 인심도 후하고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몽심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남원 몽심제 고택은 연당 박동식이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박동식 선생은 1754년에 태어나서 1830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고택의 뒤에는 이제 산이 있고 앞에는 낮은 언덕 같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안산이 있습니다. 여러 채 이제 건물이 산자락의 이제 경사면을 따라서 앞뒤로 높이를 다르게 담장 안에 세워져 있고요. 다이아문 앞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대문으로 들어서면은 마당 이제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 앞에 이제 그 호석이라고 그러죠. 호랑이 바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랑이 바위는 호랑이 바위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게 또 이 몽심제 입장에서는 저게 안산 노릇합니다. 아주 둥글둥글한 게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이 고택은 아주 특이하게도 사랑채 팔각 기둥을 사용하였어요. 팔각 기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사람이 거주하는 문칸채 동쪽에 대청을 한 칸 들였고요. 이 조선 시대 호남 지역 양반가의 전형적 주거 양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몽심제입니다. 몽심제는 양반가의 전형적인 이제 정원 같은 걸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바위를 한번 보세요. 호석으로 바위가 둥글둥글합니다. 집안에 들이는 바위들은 이렇게 길석이어야 돼요. 이 바위 자체가 만약에 날카롭거나 그럴 때는 이게 흉으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둥실둥실해 가지고 이건 전형적인 금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몽심체에서는 저게 이제 안산 역할을 하겠죠. 터도 되게 넓습니다. 원래 양택에서 주택과 이 마당의 그 비율을 주택이 1이면은 이게 마당이 2가 돼야 돼요. 그래 이게 전형적으로 안정된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마당보다. 그러면 주인이 주인 노릇식을 못 해요. 근데 또 이 마당이 적고 이 집이 너무 커버리면은 되게 그 주인의 인심이 조금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당은 그 집안의 그 안사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명당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명당도 이렇게 좋지만 밖에 외명당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인심이 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몽심제에 안채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럼 문하고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방의 간저의 곤문으로 여기도 생기문입니다. 서사택의 생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사택을 진 거는 귀 쪽으로 많이 가요. 주로 귀 쪽으로 많이 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안이 뺑 둘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 전혀 충돌되는 부분이 없죠. 사랑채를 잘 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는 풍수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 집자리를 잡아준 것 같아요. 구조가 좋습니다. 일단 박시종과의 그 집들은 구조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